전쟁이 종결이냐 확전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일단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본 양상은 이미 이제 주력 전선이 돈바스 전선이 사실상 이제 무너지면서 러시아군이 파죽지세로 이쪽 서쪽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양상입니다. 현재 목표 지점은 드네프르입니다. 드네프르. 이 드네프르만 건너게 되면 그 뒤로는 여기도 벌판, 여기도 사실 벌판인데요. 여기도 벌판인데 이 드네프르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방어선인데 이 방어선을 치고 나가면 바로 키예프예요. 바로 수도입니다. 바로 수도로 이어지는. 그리고 나머지 평야지대로 거의 다 평야지대요. 그래서 방어선이라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쿠르스크에 무리하게 지름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에 있는 정예 병력들을 그쪽으로 빼가지고 쿠르스크에 집어넣어가지고 쿠르스크가 8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37,000명 정도가 이미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도 않았죠. 이쪽 일대를 지금 다 여기 병력들이 부족하니까 파죽지세로 지금 러시아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치를 보면 지금 이게 엊그저께 나온 보도인데요. 이게 지금 이게 마지막 방어선이죠. 드네프르. 마지막 방어선, 파란선이 마지막 방어선이고 이미 러시아군은 이만큼 이미 나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요 뒤를 넘어가면 이 키예프입니다. 그래서 저 선이 무너지면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는 끝난다. 끝난다. 저게 빠르면 이달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러면 다 끝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조중로가 힘을 합쳐서 지금 조로 간의 포괄적 전략협정서가 비준이 됐고요. 양국에서 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쇼이구 국가안전보장회 부의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중로의 전략적 단결이 실현의 조건 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종 시기를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서방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위험한 불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불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젤렌스키가 사실 그 지난 7, 8월부터 계속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 달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요, 이거는 지난 4월 달에 이미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본토 타격 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서방이 계속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면서 불장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 8월 달에도 하셨습니다. 8월 달에도. 그래서 이것은 레드라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죠. 유럽 애들은 어쨌든 러시아 본토 공격 결의안을 지난 9월 달에 했죠. 9월 달에 해가지고 425표 찬성을 다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131표가 부결편인데요. 이 131표 반대가 흔히 말하는 미국과 유럽 애들이 말하는 구구라고 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전선, 프랑스의 국민전선 또는 독일을 위한 대한당, AFD 이런 당들이 구구라고 나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전쟁을 반대합니다. 나치는 전쟁을 찬성하는 겁니다. 나치는 전쟁을 찬성하고 남을 침략하기 좋아하는 애들이 바로 나치이죠. 이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 반대했던 세력들은 나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지금 뒤집어서 서방의 언론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그걸 쫓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의 이 애들은 이 유럽 애들이 나토 애들이 무르만스크, 칼리닝그라드, 상트페테르, 칼리닝그라드, 무르만스크는 북극 쪽입니다. 이 북해 쪽이 북쪽이죠. 그런 과정에도 이 나토군을 배치하고 있고요.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다가도 지금 나토 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는 독일보다 큰 미군 기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애들을 통해서 나토군이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러시아하고 직접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라브로프가 직접 전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한 대리전이 아니고 서방과 직접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저께요. 폭스뉴스가 바이든이 3차 세계대전을 우리를 밀어놓고 있다라는 보도를 해왔죠. 바이든이 3차 대전으로 밀어놓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다 제공하는 거죠.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미군이 들어가서 미군 GPS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타격 목표를 정하고 발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걸 플랜 B라고 하죠. 플랜 B. 이걸 지난 4월 달에 나온 보도기사인데요. 이 4월 달에 나올 때 이미 이런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하겠다. 왜 장거리 미사일 타격하려느냐?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식으로 분할하기 위해서입니다. 분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식 분할 휴전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으면 양보를 안 할 거니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 러시아를 지치게 하고 러시아를 힘들게 해서 괴롭혀서 러시아로 하여금 양보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플랜 B입니다. 플랜 B의 목적이죠. 그걸 통해서 애들이 스칼리터는 뭐라 그랬어요? 핵 아마게돈으로 이거 잘못하면 핵전쟁이 되는 거니까 핵 아마게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어쨌든 이번에 지난 11월 18일 날 바이든이가 미 장거리 미사일로 본토 기피 타격을 허용해서 바로 우크라이나가 미국 본토에 러시아 본토에다가 에이테킴스 미사일과 또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발사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의해서 프랑스도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을 검토했다는 이미 승인했죠.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경우 나토와 직접 전쟁으로서 러시아는 나토와 미 서방에 대한 전쟁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아울러 러시아는 모든 나토 국가를 합친 것보다 10배나 더 많은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는 나토가 전역이 다 덤벼들어도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만약에 에이테킴스하고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킴스하고 그리고 스톰 섀도우로 러시아를 공격하니까 이번에 공격한 것이 뭐예요?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핵보유국에 대한 핵교리를 핵교리 수정안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핵교리를 완화한 거죠. 완화한 걸 수명한 거고 오레시니크 아주 최첨단의 극초음속 다탄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시험 발사를 한 겁니다. 이거 보셨어요? 영상? 오레시니크 영상? 못 보셨나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이래요.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영상을 지금 저희가 저는 안 했는데 이걸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마치 이게 미사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화살이 꼬리뼈를 길게 달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아가서 하늘을 밝힙니다.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땅속에 지하 4, 5층까지 내려가가지고 종말당에서는 마하 14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하 14로 떨어지게 되면 저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요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대기권으로만 날아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이 그대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가서 바로 종말 단계까지 내려가면 4,00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죠. 기온 온도가 4,000도까지 올라가서 닿는 것들은 다 죄다 다 파괴돼가지고 그래서 운석 충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운석 충돌하고. 오레시니크가 장거리도 있나요? 장거리는 없는데요. 장거리는 없는데 중거리 5,000km까지 날아갑니다. 5,000km라고 하면 현재는 괌, 그다음에 영국까지 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유럽일 때는 다 나토권은 다 들어오죠. 그래서 운석 충돌이 되면 커다란 호수가 형성되는 것과 유사하고 지하 3, 4층, 5, 6층 밑으로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 오레시닉이 떨어진 데가 아레시닉이 떨어진 데가 드네프로 이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 거기에 있는 옛날에 소비에트 시절에 만들어놨던 강력한 군사기지 거기를 타격했어요. 거기에 강력한 핵벙커가 있다는 겁니다. 핵벙커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잠겨져 있던 숨겨놨던 스톰 섀도우 그다음에 스칼프 같은 이런 나토의 저 미사일들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걸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는 아주 지극히 몇 대 안 남은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오레시닉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기본 입자로 바뀌어져서 먼지로 변하고 온도가 4,000도씨에 달하다. 4,000도씨에. 라고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한 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녹아버리고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모든 중동 일대에 있는 미군 기지에 다 날아갑니다. 10분, 15분, 20분 내로 모든 그 중동 일대 미군 기지에 다 날아가고 진주만 해도 25분. 미니트벤 3, 미국 내에 있는 미니트벤 3 사일로까지도 경납고까지도 4023분. 또 미니트벤 노스타콘 타주에 있는 그것도 24분. 영국까지는 19분, 폴란드 8분, 독일 11분 이렇게 아주 대비할 시간도 없이 날아갑니다. 저거 한 발이면 대형 군사기지가 하나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100발을 날리면 100개의 군사기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6개의 다탄두인데요. 6개의 자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발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 쏘면 36발 터지는 거예요. 지금 저거 이번에 그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에 터진 거는 단 2발만 화약을 치렀다는 겁니다. 2발만 탄두가 있고 나머지는 탄두가 없었던 건데 이번에 만약에 탄두를 꽉 채우면 초대형 군사기지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한 방에. 이런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이번에 공개를 한 거죠. 그런데도 영국과 프랑스, 미국은 겁을 안 먹더라고. 얘네들은 겁을 안 먹어. 그 희한해. 신기하더라고요. 겁을 안 먹어. 나 같으면 겁먹을 텐데. 그리고 그냥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기하죠. 이걸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지금 트럼프가 내놓은 이 우크라이나 휴전 방안, 종전 방안은요, 이미 사실은 바이든에 내놓은 방안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한반도식으로 분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전선에서 휴전선을 만들고 여기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이쪽 서쪽은 우크라이나가 먹고 동쪽은 남쪽하고 동쪽은 러시아가 해라. 그렇게 해서 한반도식으로 분할하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유럽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겠다. 유럽 평화유지군이 뭐야? 유럽 평화유지 나토 아니 나토. 결국은 얘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처럼 처음에 2022년 이전에 하려고 했던 것처럼 나토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거. 그걸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휴전 아니냐고 지금 내놓는 거야. 이게 바이든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장거리 미사일 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그 러시아가 다 이기고 있는 판에 두고두고 분쟁의 위험이 되는 이걸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요. 절대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미쳤지. 그래가지고 유럽 애들이 10만 명의 평화유지군을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10만 명의 평화유지군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간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러우 갈등이 미국의 조건에 따라 종식될 걸 믿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메드베데프는 지난 5월 달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개기면 결국은 전 영토를 다 장악한 러시아가 키예프 저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노란 쪽이 우크라이나예요. 나머지 이 파란 쪽 이거는 갈리시아 지방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 여기에 다 폴란드, 루마니아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얘들이 나눠 갖는 거야. 옛날 영토이기 때문에 나눠 갖게 되고 이 노란색 같이 농업국이 되는 건데요. 이 농업국 정도 되는 형태로 완전히 항복을 받는 완전히 비무장화된 그러한 우크라이나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우크라이나하고의 평화적인 협상은 거의 힘들 거고 결국은 힘으로 정리가 될 텐데요. 어쨌든 현재 러시아의 요구는 뭐냐? 이런 네 개 헤르손, 그다음에 자포리제, 루간스크, 도네츠크 이 네 개의 주를 완전히 회복하고 비나치라는 건 뭡니까? 젤렌스키 정권의 교체죠. 비무장화는 군대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립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거, 요 러시아 문화의 복원 이런 것들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충족되지 않으면 휴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한반도식 분할 방안을 고집하면 전쟁은 오래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전쟁이 그렇게 오래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그냥 다 끝났어요, 거의. 아예 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렇게 한반도식 분할 방안과는 휴전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중동 전쟁을 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은 현재 재집권을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는 내 취임식 전에 이스라엘한테 전쟁을 끝내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월 달까지 전쟁을 끝내라는 얘기예요. 네타냐후한테. 그러니까 가자 전쟁을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략적으로 헤즈볼라하고 휴전한 것도 가자와 서한 지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휴전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힘이 딸려서 한 게 더 본질적인 거지만.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12월 3일자 오늘에 하마스한테 취임 전에 인질협박 안 하면 지옥을 대가를 하겠다고 해서 하마스를 말로 협박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마스한테 항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마스가 저거 할까요? 하마스 미쳤어? 그죠? 절대 안 하겠지. 절대 안 할 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트럼프의 내각 구성이 친이스라엘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이스라엘 조건으로 가자 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조건으로 가자 휴전을 하자. 이런 얘기는 뭡니까? 하마스의 무장해제, 그러면 하마스의 국외 추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뭐 어떻게든 또 요리하겠죠. 원래 전쟁의 목적은 팔레스타인의 가자는 이집트로, 서한지구는 요르단으로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 땅을 장악해서 그 땅에다가 리조트도 짓고 가스전도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합병 전략을 지금 이스라엘들이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쟁을 원만하게 끝낼 생각이 없는 이런 표현이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지난 11월 11일 날 사우디 리야드에서 아랍 이슬람 57개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사우디를 비롯한 친미 망정 국가들이 다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란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나라들이 상당수가 또 브릭스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들이 단결을 해서 더 이상 미국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헤즈볼라가 이번에 승리를 했습니다. 헤즈볼라가 네타냐후 이놈들이 하도 마치 레바논을 다 무너뜨릴 것처럼 공격을 했지만 결국 레바논 땅 한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12,00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군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과거에 2006년도에 레바논하고 전쟁할 때는 100명 미만이었는데 이번에 12,000명이 난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지. 난리가 난 거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리고 포탄이 없어. 탄약도 없고 얘들도. 지금 미국하고 서방 애들이 하도 우크라이나에 퍼져가지고 여기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이놈이 어쩔 수 없이 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2006년보다 더 큰 승리다라고 헤즈볼라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네타냐후가 세 가지를 목표로 얘기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겠다. 이스라엘군이 휴식이 필요하다. 하마스를 고립시키겠다. 이 하마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레바논과 휴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죠. 무기나 군 사상자가 급증했고 아주 사기가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그래서 막 서로 군대 안 가려고 지금 난리래.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창피한 거죠. 그래서 ICC가 또 여기에 또 네타냐후 체포영장을 전쟁범죄 대량학살 혐의로 발표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배주의가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 체포영장은 그냥 전쟁이 끝났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는 국제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가자 서한 쪽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저항의 쪽 국가들은 절대로 놔두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걸 접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리아에서 전쟁이 확정이 됐습니다. 시리아. 그래서 헤이에 타이르 알삼 이 애들은 원래 온건 반군이라고 옛날부터 했던 애입니다. 온건 반군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게 소위 알카에다예요. 알카에다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IS나 알카에다 그놈이 그놈들인데 어쨌든 이놈들이 이번에 알레포를 기습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미국의 GPS 지원으로 또 최첨단 드론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리아군이 방심한 틈을 타서 이 알레포 시로 진격을 해서 알레포를 일시적으로 점령해서 일시적으로
이 북쪽이 여기가 알레포입니다. 녹색 지역. 이 녹색 지역이 그 위쪽이 터키고 여기에 터키의 지원을 받는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이 반군 세력들이 알레포 여기 있는 동그라미 친 여기를 점령을 한 겁니다. 이 노란 거는 미군 기지예요. 이 미군 기지. 그리고 여기가 다마스커스가 있죠.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 옆에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여기서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목표가 뭐냐? 시리아 이 터키 이놈이 박쥐짓 엘도간이 하도 박쥐짓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간에 붙어서 쓸개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푸틴한테 붙었다가 또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이 알레포 지역을 지금 저 반군들이 장악하게 되면 거기 그 가스관을 열 수 있답니다. 가스관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 이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아스타나 소치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러시아가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알레포를 수복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헤란으로 가는 길이 다마스커스를 통과한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뭐냐면 다마스커스의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그쪽을 점령해서 그걸 통해서 이란을 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계획이다 이라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헤즈볼라도 못 이겼는데 시리아를 이기겠어요? 헤즈볼라는 단독 그 정부군이 아니에요. 당군이에요, 당군. 에? 그것도 못 이겼는데 시리아는 국가야, 국가. 국가 정부. 이 전체 총괄하는 이게 헤즈볼라도 못 이기는 놈들이 어떻게 저걸 이기겠습니까? 제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또 어딥니까 이게 시리아도 그렇지만 조지아입니다. 조지아에 우크라이나 과거처럼 색깔 혁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또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총리가 아주 대가 god아가지고 대통령은 허수아비인데 총리가 굳어가지고 EU 가입을 포기했어요. 그래도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의사당에 불 지르고. 조만간에 총격전이 나올 것 같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해가 또 날치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옛날 칼라 혁명, 마이단 폭동 같은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코소보입니다. 코소보. 이 코소보에 폭탄이 터졌어요. 코소보에 폭탄이 터졌는데 코소보 당국이 이게 세르비아 짓이다 라고 단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세르비아하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세르비아들이 기가 막히지. 이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한 지방이에요. 그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로. 근데 이러면서 지리 날아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거기 코소보에 지금 5,000명의 나토군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를 깨는 결정적 고리 역할을 했던 데가 코소보죠. 이 코소보에서 또다시 과거 유고 분쟁 같은 세르비아하고의 친러인 세르비아하고의 전쟁을 획책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단지 이 장거리 미사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게 시리아도 지금 러시아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지금 조지아도 러시아가 지금 들어가야 되고 여기 코소보 세르비아에도 지금 러시아가 들어가서 러시아가 어쨌든 이걸 같이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를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분할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헤즈볼라와 이란과 이라크를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을 지금 딥스테이트 애들이 끊임없이 군사적으로 분쟁과 분열과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 한반도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서한지구 병합을 서한지구 훨씬 크죠 가자보다 여기를 병합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막 이거 공개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영장 없는 구금을 하자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자에다가 더욱더 지금 폭탄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집트로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당국에다가는 뭐 80조 원을 준다 그러나? 뭐 어쨌든 차관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을 받아라 이러고 지금 압박을 놓고 있는데 이집트가 지금 어쨌든 브릭스 일원이잖아. 브릭스 일원이라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한테 또 다른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계속 가자를 명폭하는데 한편으로는 가자를 휴전하고 서원부터 먹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헤즈볼라가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중요합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지도자가 지난 11월 초에
미국과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를 부러뜨려버리겠다. 이빨을 부러뜨려버리겠다. 이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그거를 뭐라 그래? 투루 프라미스라고 합니다. 투루 프라미스 작전인데요. 지난번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한 게 투루 프라미스 2였어요. 진실된 약속. 진실의 약속. 이 투루 프라미스 작전 2였는데 이번에 투루 프라미스 작전 3가 곧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의 승리는 곧 가자의 승리다. 라는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줄리아 카셈이라는 게 아마 지금 헤즈볼라 나스랄라의 후계 알리 카셈인가? 그 현재 후계죠. 딸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현재 하루 평균 200발 지난 2개월 동안 그리고 11월 24일에 340발의 로켓 공격을 이스라엘한테 가했습니다. 텔아비브, 하이파 이런 데 가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개박살 났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휴전해달라고 애걸했대. 이런 기사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항의 축에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공동행동할 것이고 이란과 투르프로미스 3 작전에 공동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이게 트럼프의 요구대로 하마스가 항복하거나 그죠? 하마스 트럼프 취임 전에 이게 싸움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저렇게 해가지고 더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사실은 딥스테이트가 바라는 바죠. 딥스테이트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종종 구상대로 현실화되기 어렵고 미국이 개입이 높아지면 이란과 전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딥스테이트 해체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를 교체하고 평화협상의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건 제 주장입니다.